4장은 논리함수의 최적화 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장에서는 논리합성의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게 되겠는데요. 논리 최적화 기법들이 어떻게 CAD-툴에서 구현되고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최적화를 위해서는 카노 맵을 사용하기도 하고 큐비컬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노 맵은 사람이 이해하기 편리한 형태로 돼 있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많이 사용할 것이고, 컴퓨터에서는 주로 큐비컬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불리한 알제브라를 배울 때 사용했던 세 가지 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이 있었고 대수학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본장에서는 카노 맵을 소개하고 이것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카노 맵을 사용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식을 한번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은 canonical SOP expression, 즉 sum of products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canonical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언제 다시 표현해도 항상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canonical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리한 함수를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이 세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표시했을 때 누가 표현해도 똑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타낸 함수를 오른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truth tabl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특성을 보면은 1이 총 5개가 이렇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anonical XOP expression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5개의 프로덕트 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algebraic manipulation을 통해서 이런 함수를 최적화했었는데 이것이 truth table 상에서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lgebraic manipulation을 하나씩 한번 시도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항을 먼저 이와 같이 다시 써봤고요. 이때 x1 바하고 x3 바로 묶어내면 x2 바하고 x2가 남는데, 이 x2 바하고 x2를 5화시킨 것은 결국 1이 됩니다. 이와 같이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x1 바, x3 바로 줄어듭니다. 트루스 테이블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0번째 항, 2번째 항이 이와 같이 합쳐져서 하나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거 하고 여기 있는 거 두 개군요. 이 두 개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x1하고 x3 바를 묶어내면은 x2가 바하고 바가 안 붙은 형태로 5화가 되기 때문에 역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줄어들게 되죠. 이때 truth table 다시 살펴보면 이 두 개의 항이 합쳐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앞의 경우하고 지금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앞의 경우에는 x2가 0하고 1만 다를 뿐이지 x1하고 x3가 모두 다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의 경우에도 x2만 다를 뿐이지 x1하고 x3는 1하고 0으로 모두 같습니다. 이와 같이 truth table 상에서 봤을 때 어떤 두 개의 항을 봤을 때 다 같고 단 하나만 다른 경우에는 두 항이 서로 인접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변수의 값만 바뀌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를 서로 이와 같이 묶어 주었고,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는 함수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접한 항들을 찾아내서 그 항들을 묶어서 수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인접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카노 맵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항을 다시 묶어 봅시다. 이때 앞에서 나왔던 x1 바, x3 바,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x1, x3 바 두 개를 x3 바로 묶어냈을 때 x1의 바 형태하고 바가 안 붙은 형태가 합쳐져서 1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x3 바로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줄일 것이 있나 잘 살펴보면은 최종적으로 x1, x2 바, x3가 남는데 이거 하나로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x1, x2 바, x3 바를 한 번 더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항을 묶게 되면은 x1하고 x2 바 형태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회로를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항을 두 번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같은 항을 두 번 사용하게 되면은 원래의 x1, x2 바, x3 바가 이와 같이 x1, x2 바 형태로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최적화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앞에 두 결과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서로 인접하는 두 개의 항을 묶어서 수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어떤 항을 두 번 사용을 해서 인접하는 항을 찾아낼 때 좀 더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회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인접성이라든지 duplication, 복사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카노맵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카노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는 x3바 플러스 x1, x2바 형태로 간단하게 줄어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노맵을 소개하죠. 카노맵은 변수의 개수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가장 간단한 형태인 투변수 형태의 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두 변수인 경우에는 4개의 행이 나타나 있는 트루스 테이블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카노맵으로 만든 것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두 변수를 각각 행과 열로 나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와 같은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때 트루스 테이블은 1101이 되겠고요. 이 1101은 각각 여기 표시된 순서대로 카노맵의 빈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이고요. 이 아래 그림에서 봤을 때 인접성을 아주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 선으로 묶어준 것이 각각 트루스 테이블의 지금 이 항이죠. 00하고 01이죠. 0이 두 개를 묶어준 것이고, 여기 파란색으로, 하늘색이죠. 하늘색으로 묶어준 부분이 각각 01하고 11 두 개를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두 개의 항을 묶어서 이와 같이 x2하고 x1 바 형태로 나타냈고, 이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01에 해당되겠죠. 이 01에 해당되는 1이 두 번 duplicate, 즉 복사돼서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결국 인접성을 쉽게 표현하고 또 복사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카노맵을 사용함으로써 불리한 이퀘이션을 쉽게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변수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세변수인 경우는 이와 같이 8개의 행으로 나타낸 트루스 테이블로 먼저 표현할 수 있고요. 이를 카노맵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인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트루스 테이블과 값들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00, 01, 11, 10으로 나왔습니다. 즉 1011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죠. 이 순서는 그레이 코드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즉 어떤 일련에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나열한 것인데, 그 순서가 바로 이전에 나온 코드하고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단 한자만 다르다는 것이 이 그레이 코드의 특징입니다. 이 경우 살펴봅시다. 00하고 01은 두 번째 숫자만 다르죠. 마찬가지로 01하고 11 역시 이 첫 번째 숫자만 다릅니다. 또한 11하고 10 역시 두 번째 숫자만 다르죠. 이때 한 가지 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코드하고 제일 처음에 나온 코드 역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 10하고 00은 앞에 코드만 다르죠. 이와 같이 그레이 코드로 나타남으로써 코드끼리의 인접성들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채워지는 순서 역시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 주십시오. M0, M1이 들어오고 M2, M3, 그 다음에 M4, M5가 뒤에서 먼저 채워지고 M6, M7이 그 다음에 채워진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세변수의 경우를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와 같이 카노맵을 작성했다고 합시다. 이때 값이 1인 것들을, 즉 인접한 것끼리 묶어서 변수를 최적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두 개를 먼저 묶고 요 두 개를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앞에 첫 번째 예제서와 같이 이렇게 두 개씩 묶은 거 역시 더 크게 여기 4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경우가 반드시 두 개씩 뿐만 아니라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2의 누승 형태의 개수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면 2개씩이 아니라 4개씩, 8개씩 보다 더 많은 수끼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이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4개를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변수의 개수가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x3 바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묶으면은 이제 2를 모두 포함하게 되죠. 이때 이 두 개 묶은 것은 x1, x2 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죠. 다음 예제는 이와 같이 먼저 두 개를 묶을 수 있다는 걸 쉽게 할 수가 있죠. 이때 x1, x3 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은 여기 1이 되는 값은 바가 안 붙은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0이 되죠. x3는 지금 현재 0이죠. 그래서 x3의 경우에는 바가 이와 같이 붙게 됩니다. x2는 어디 갔나요? 예, 여기 1하고 0이 둘 다 나왔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이 묶어서 어떤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가나요? 자, 한 가지를 더 봅시다. 그래서 나머지 둘을 묶을 수 있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값하고 마지막 값 역시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얘같이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x3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1이 0하고 1이 나타나서 없어져 버리고 결국 x2는 x2 둘 다 0이죠. x2가 바 형태로 남겠죠. 정말 그런가요? x2 바가 나왔고 x3가 바가 안 붙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죠. 이와 같이 카노 맵에서 즉 묶어준 후에 그것을 변수 형태로 바꾸는 연습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세변수까지 했는데 리변수의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리변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카노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의 그 시퀀스가 각각 인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레이 코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행하고 열이 다 마찬가지죠. 00, 01, 11, 10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잘 살펴보면 각각 x1이 1인 경우, 2가 1인 경우, x3가 1인 경우, x4가 1인 경우를 이렇게 그룹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노 맵을 보고 나중에 변수를 찾아낼 때 지금과 같이 1이 되는 구간을 기억해 두면은 이게 변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칸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x1이 되지만 이 두 칸을 다 포함할 경우에는 x1 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4변수일 경우에 카노맵에서 회로 최적화를 하는 기법을 배우겠습니다. 4개 예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를 먼저 보죠. 이때 1이 전부 총 6개가 있네요. 이 6개를 어떻게 묶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이 두 개를 묶을 수 있죠. 두 개를 묶으면은 이때 x2가 바 형태로 남죠. 요 두 칸이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 두 칸이 걸리니까 x4는 1, 0을 다 포함하고 x3가 1을 포함하니까 x3가 바가 안 붙은 형태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1이 두 개 남아있군요. 이 둘을 한번 이제 묶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묶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x1이 1이고요. x2는 1, 0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없어져 버리고요. x3는 0이니까 바가 붙고 x4는 1이니까 바가 안 붙은 형태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수식이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묶을 때 나중에 순서적인 방법을 또다시 설명하겠지만 전체적 요약으로서 방법을 설명하면은 먼저 가장 크게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두 개를 따로 묶지 않고 4개를 한꺼번에 묶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묶은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전체적인 개수는 2개죠. 아까 이 두 개를 묶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개수가 3개로 늘어납니다. 잘못 묶은 경우죠. 그래서 개수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묶을 때 가장 크게 묶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번 예제로 넘어가죠. 다음번 예제는 마찬가지로 1이 총 10개 있는데 그 중에 먼저 4개를 이렇게 먼저 묶습니다. 이 경우에 살펴보면 x1, x2는 0, 1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식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x3가 전부 1, 2일 경우니까 x3가 바가 안 붙은 형태로 남게 되죠. 나머지 두 개를 묶을 때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묶을 경우에는 수식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룰이라 그랬죠. 개수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묶을 때 가장 크게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이렇게 묶게 되면 가장 크게 묶은 경우가 아니죠. 좀 더 잘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4개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duplication, 즉 복사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더 크게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로 묶은 결과는 어떻게 되죠? x1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x4가 1이죠. 그래서 x1, x4가 바가 안 붙은 형태로 이와 같이 남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살펴보죠. 다음 예제는 1이 좀 많이 흩어져 있죠. 1의 개수는 총
개가 되나요? 8개네요. 이때 잘 생각해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모퉁이에 있는 이를 전부 한꺼번에 묶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일단 여기 가로 쪽에 마지막 코드하고 첫 번째가 인접성이 있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인접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4개의 모퉁이에 있는 일이 전부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x2는 바가 되죠. x1은 물론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2개 보면은 마찬가지로 x4가 바가 되고 x3는 없어져 버립니다. 자, 다음에 일이 4개 정도 남아있네요. 또 묶어서 없애봅시다. 이렇게 묶으면 일단 이 3개가 또 사라지죠. 이때 이쪽에 있는 일이 2번 반복적으로 사용됐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x1은 바로 남게 되고요. x는 없어지죠. 이쪽에 마찬가지로 x3가 1이니까 바가 아닌 형태로 남고요. x4는 없어집니다. 자, 다음에 다시 한번 남은 일을 묶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일을 단독으로 묶어버리면 수식이 더 복잡해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되도록 최대한 크게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묶을 때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의 누승, 즉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묶어야지 3개씩 묶을 수는 없죠. 자, 마지막 예제를 봅시다. 이때 마찬가지로 일의 개수가 총 10개네요. 어떻게 묶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4개를 먼저 묶죠. 4개 먼저 묶으면 x1 바, x3 바가 되고요. 다음에 이 4개를 묶으면 x1, x3가 됩니다. 자, 이제 일이 2개가 남아있는데 이를 어떻게 묶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2개를 그냥 묶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좀 더 크게 묶을 수 있죠. 먼저 이와 같이 묶으면은 어때요? x1, x2가 돼서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답이 이와 같이 하나인 경우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은 여러 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지 않고 이와 같이 묶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1, x2는 없어지고 x2하고 x3 바가 대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이 2가지가 되는데 2가지 경우 모두 다 회로의 복잡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최적화를 할 때 정답이 꼭 하나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변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5변수를 살펴봅시다. 5변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4변수의 경우에 카노맵이 하나로 표현됐었지만 5변수의 경우엔 카노맵이 2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5번째 변수인 x5가 0일 때 그리고 1일 때 각각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서 본다고 생각하시고 묶어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트루스테이블로부터 1이 되는 부분들을 표시할 때 역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변수가 5개인 점을 보면은 x1, x2, x3, x4 그 다음에 x5의 순서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00, 000, 0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채워지고요. 5번째 변수가 1일 때 이쪽이 채워집니다. 순서가 2개의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0001, 0이죠. 이 경우는 0001,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워진 데가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0010, 0이 되고요. 이쪽은 0010,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루스테이블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뒷부분으로 가면 좀 더 복잡해지겠는데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이와 같이 일단 채웠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묶어내야 되겠죠. 아까 설명한 대로 이 2개의 테이블이 위아래로 겹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줘야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묶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묶을 수 있는 부분 먼저 찾아보죠. 이 4개를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테이블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겹치면은 요 4개가 밑에 장에 있는 요 4개하고 위에 장에 있는 4개가 서로 똑같이 겹치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8개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식은 아까 같은 방법으로 뽑아내면 x1 바 x3가 되죠. 나머지 2개도 이와 같이 4개가 되죠. 실제 아래장에 2개, 위에장에 2개가 이렇게 겹치니까 똑같이 겹치니까 4개를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2개를 묶을 수 있는데 이때 이 2개는 윗장의 것만 묶을 수 있는 거죠. 이 아래층엔 여기 1이 없기 때문에 윗장만 묶어줍니다. 이때 수식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x1은 1이죠. 그래서 바가 안 붙고요. x2는 0입니다. 그래서 바가 붙습니다. 여기까지 표현되고요. 다음에 x3는 0이고요. x4는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x3가
바로 남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x5 변수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x5가 1이니까 x5가 바가 안 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두 개의 민텀이 합쳐져서 이와 같이 네 변수의 항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5변수의 경우에 카노맵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좀 연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응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리가 되겠지만 이 카노맵은 변수 수가 늘어나면은 특히 5개보다 6개 이상이 될 경우 카노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계죠.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 카노맵 형태가 아니라 뒤에 설명된 큐비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보통 내부에서 풀게 되고요. 그때 변수 수가 더 늘어나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